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최근에 대부분 신규 재개발 구역들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같은 신규 사업들을 발표를 할 때 무리하게 권산일을 앞당겨서 소급 지정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오늘은 이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권리산정 기준일이 뭐냐면 도정법 제17조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그래서 이 권산일 이전까지만 허용되는 행위가 뭐냐면 분필이라던가 아니면 신축행위 혹은 전환하는 행위, 이런 식의 이제 입주권을 늘리는 행위가 이 권산일 이전까지만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이 16조 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산정일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라는 단서를 달아놨다는 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신통기획 재개발에 산정 기준일을 설정을 했었냐면 공모공고 기준일로 이거를 앞당겨서 적용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모를 신청받아서 구역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니까 구에서는 당연히 신축하겠다 그러면 인허가 내줘야 되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원래 뭘 했어야 되냐면 건축행위 인허가 제한을 먼저 때려놨어야 돼요. 근데 행위 제한을 전혀 걸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하게 건축행위 해라라고 인허가까지 다 내줘놓고서 이거를 심지어 사용 승인까지 받지 않으면 전부 다 현금 청산하겠다, 이렇게 지금 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같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아타운은 권리산정일까지 착공만 하면 되지만 신통기획은 준공까지 떨어져야지만 입주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더욱더 강한 기준을 적용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문제 제기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냐면 구마다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시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여러 구에다가 전화를 해본 결과 구마다 이 기준 다시 정하고 있는데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와 구 간에 서로 그냥 책임 회피밖에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정비사업 유형별 권리산정 기준을 보면 각각의 권산일이 다 따로따로예요. 공공재개발도 공모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도심복합사업은 더 심합니다. 여기는 심지어 기존에 있었던 물건만 거래해도 심한 경우는 이거를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거래를 하더라도 전부 다 현금 청산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고요.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공모일로 완전히 소급을 해서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지 권산일에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문제가 커질 거다라고 저는 봐요. 이거 수정되지 않고서는 지정된 수백 군데의 재개발구역 끝까지 갈 수 있는 사업장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땠느냐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왔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원이 지위 승계를 불가하게 만들었었던, 즉 규제로 인한 현금 청산, 일명 물딱지의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 있었냐면 2003년도 9월 5일에 있었던 규제책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참여정부 시절에 투기과열지구내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입주권을 전매하는 행위는 전부 다 현금 청산 대상으로 못 박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안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08년도 수도권, 11년도 말 강남 3구까지 전부 다 투가지구가 해제되고, 그때 당시에 이거를 모르고 거래했건 아니면 알고 거래했건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됐었던 현금 청사 대상자들 전부 다 입주권 받았어요. 분양 신청했고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부 다 아파트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소유권이 모든 규제를 다 이기고 성공을 해냈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일명 쪼개기라는 행위로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했었던 사례가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 쪼개기, 대지 쪼개기를 했습니다. 원칙은 서울시 재개발구역 90제곱미터 이하로는 분필 행위 허가 안 해줬었고요. 설령 해줬더라도 재개발구역 조례상 90제곱미터 이상의 필지를 보유한 대지만 입주권을 부여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붙어요. 30에서 90 미만의 토지도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부여한다는 예외사항이 왜 붙었냐면 2003년 12월 30일에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분필된 토지였던 거예요. 적법하게 선의로, 여기서 말하는 선의는 모르고 했다는 얘기예요. 선의로 분필을 해서 입주권을 나눴던 행위들은 여러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예를 들어 무주택 조건, 그리고 지목이 도로면서 현황 도로가 아닐 것, 요 조건만 유지를 한다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도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쪼개기 행위, 전환다세대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독이었던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한 개의 입주권만 부여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조례 시행 이전까지 쪼개진 전환다세대는 분양 자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2003년 12월 30일에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구분 소유 등기가 완료된 전환다세대, 이게 어디에 맞냐면 한남뉴타운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환다세대 같은 경우는 평형 배정에 약간의 불리함은 줬었지만 이 불리함 역시도 2007년도에 조례 개정된 이후부터 없어졌고요. 결국에는 선의로 모르고서 이거를 적법하게 쪼개기를 한 행위는 전부 다 입주권으로 인정을 받았었단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쪼개기, 근생빌라 쪼개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 많았냐면 한강로 일대에 있었던 재개발 구역에 많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근생으로 등기가 된 호실을 실사용을 주택으로 했을 경우에 입주권을 받는 행위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성행을 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개발 구역 내 근생은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 추산에,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를 해서 통건물 근생주택만 입주권을 부여를 했었단 얘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근생주택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입주권을 부여한다.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뭐가 지금 수정이 됐냐면 도시환경정비조례 제24조 사실상 주거용 사용이라는 명칭이 삭제된 이전까지는 근생주택으로 실제 주거용 사용된 게 증명만 돼주면 사실은 입주권을 부여를 받았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쪼개기들도 전부 다 입주권에 대해서 제한을 뒀었지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고 선의로 적법하게 행위를 했었던 사례들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보면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현재 소급해서 권리산정일을 적용하고 있고요. 도심복합은 심지어 기존 물건 매수인 현금청산이라고 겁주고 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세월 흐르면 전부 다 입주권 주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금 구별로 자체 조사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청산 대상자 몇 세대인지 올려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제안 자체적으로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책임 회피밖에 안 돼요. 구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서울시에서 결정 내려줘야 된다라고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구제안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선행위 제한 없이 건축인허가는 구에서 다 내줬으면서 소급해서 현금 청산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태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흘러온 정비사업의 역사를 보면 지자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임기보다도 더 길게 추진된 게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정책적인 규제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역시도 인정을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결과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마음고생 많이 할 거고요.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 잘 피해가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투자 전략들 사업성 분석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겠죠. 정책적인 부분, 이제 법적인 부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훌륭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마다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신청하셔서 주말 강의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